23만 그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장평 수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을 기회를 주신 윤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건의해 주신 질문 5가지를 통해 9대 거제시의회 첫 시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재선 의원의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예. 첫 시정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음. 거제시의회 또한 9대부터 인사권 독립이 되어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제 시민을 위한 시정과 거제시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중 질문을 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지금 이제 약 한 100일 가까이 이렇게 거제 시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거제 시장의 자리는 정치인의 자리보다는 경영인의 자리로서 그리고 당보다는 우리 거제 시민들의 생각으로 우리 거제시를 잘 경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우리 같이 우리 거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 시정 목표와 마찬가지로 거제 시민이 중심이 돼서 이제 새로운 우리 거제를 한번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처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대 시의회 첫 시정 질문에 7명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전임 첫 번째 질문 조선산업 노동인구 감소 관련 거제시 정책입니다. 답변서를 보니 전임 병강용 시장님 추진했던 정책을 변함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조선 노동자 인구 유출과 유입에 대한 답변을 물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의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그 외에는 시장님만의 정책이 이 답변서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조선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부족한 임금 국가 직접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적 운영 등의 추진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0년 설준 의원이 당선되고 1호로 발의한 조선산업지원특별법 법안이 2020년 6월 발의되고 2020년 7월 28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이후에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의 법안이나 국회 검토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PPT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지금 검토보고서에 시장 수요가 적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민간 부분 주도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선공업진흥법이 1986년에 폐지되어서 그러고 이게 제정안이 좀 입법의 신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PPT 2번입니다. PPT 2번입니다. 예, 1-1번. 예. 이게 조선산업막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특혜 업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PT 1-2번입니다. 예, 이게 재정적 기여에 따른 WTO 제소 가능성 제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금융 지원이 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이 돼가지고 WTO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 검토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매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법률 안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을 보니까 거제시에 참 필요한 안이 많은데 검토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거 당시나 그 이후 이 내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은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이고 시장께서 TV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3가지 중 2개는 현재 좀 실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 국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개는 주 52시간 탄력 운영제 시행은 최종 확정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조선업 인력난에 대해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 지금 현재 그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어저께와 저번 주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조선소를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해비의 회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하하고 요 삼록이라는 우리 1차 밴드 쪽에 있는 지금 협력사 사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요즘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야 될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국회에서 아마 설준 의원님과 저희들 상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조선사업특별법도 우리 이번에 이제 맞도록 우리 거제시와 맞도록 조금 이렇게 지금 재정을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우리 서일준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실은 고용 위기 지역을 재지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 조선 인력과의 관계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12월 달에 약 3차로 지금 현재 그 조선 인력 그 부분의 문제 때문에 고용 위기 지역을 좀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4차 지금 아마 하는데 이게 시행령이 조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이 관계는 엊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조선 위기 지역으로 조금 다시 한번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요청한 상태고 아마 잘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은 됩니다만은 또 이게 조금 쉽지는 않다,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조선소에 있는 인력의 유출의 문제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조선소 사장님 두 분을 또 만나고 협의회 회장을 만났을 때 임금을 대한 기성을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지연이다. 그리고 제가 후보 시절 때 텔레비 토론회 때 그 국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것을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그때 후보 시절 때 잘 알다시피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이나 법리나 이런 해석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지만 다만 지금 그걸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까지 지금 많이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그 고용 위기 연장되는 부분은 실제로 그때는 해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용을 이거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어찌 보면 또 반대로 인력난에 대한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실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또 그거는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고성하고 통영하고 인근에 있는 창원 세 군데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부적합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제밖에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어느 한 지역만 되는 게 아니라 조선 산업이 있는 7개 도시를 다 돼야 국제 됩니다. 지정했던 부분인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력하시겠다는 게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우리 뭐 아시겠지만 왜 그제 우리 노동자들이 평택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요. 요즘에 신종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리 지금 남방 한계선이라는 신종어가 나타났답니다. 그게 천안 아산이 예, 그렇게 이야기해서 천안 아산 평택까지만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싶고 그 밑으로는 사실은 내려오기 싫다, 근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게 남방 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평택에 가신 분들이 뭐 임금을 1,000만씩, 2,000만씩 받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임금적인 부분에도는 조금 그 주 52시간이나 그 다음에 시간 외에 수당들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동법에 조금 덜 저촉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좀 많이 받다
받다 보니까 임금을 좀 많이 받는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거제 조선소에 있는 인력들과 임금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거제시의 근본적인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월요 문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인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인 간접 복지라든지 이런 예. 사회적인 인프라 부분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예. PPT 2번 띄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평택하고 우리 지금 거제하고 임금의 차이가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7만 5천 원으로 해가지고 33공소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딱 해가지고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 되면 보통 보조공은 한 14, 우리 이 보조공이 저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17만 5천 정도 해가지고 한 5,900만 원 되는데 그제 협력사 본공은 3,924만 원, 그제 협력사 이제 그 물량팀이나 직식업체는 3,900만, 3,700만 원 이렇게 임금이 약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은 오버인 것 같지만 맞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 예. 그리고 전국에 건설 일용공에 거의 대다수가 지금 평택으로 가가 있는데 한 6만 1,000명 정도가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10년치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간 케이스도 들었습니다. 많고. 예.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임금 인상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럼 양대조선 대표를 만나서 내년부터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것을 요구했고 또 요구하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조선소의 지금 성과가 네. 지금 우리 수주하는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로 약 300억 정도가 더 많답니다. 한 척당 LNG 한 척당 네네. 약 300억 더 많고 지금 현재 그 작년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그 성과를 계산할 때 환율이 네. 1,180원 기준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1,400이라는 환율이 지금 그 환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15%에서 20%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을 했을 때는 성과가 약 15% 올랐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수주하는 거는 약 300억의 한 척당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한 협력 사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사외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사내에는 지금 아직까지 사내와 우리 특히 직영들 인건비가 지금 계속 약 7년째 동결되어 있답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성과가 높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윤이 높기 때문에 그 충분하게 협력사들한테 풀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을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제 조선의 위기를 벗어나서 활력을 되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죽 하면 인력난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직접 지원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강주형 일자리도 이야기하고 뭐 강원형 일자리도 하고 각각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복지, 문화, 의료, 보육, 교육 등을 우리 정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그 대신 기업은 임금이 좀 작아도 예.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고용을 좀 촉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강원도에는 강원형 그 취직 사회 책임제 이래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채용을 하면 한 명당 3천만 원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고용 유지 시 뭐 30%대 융자금 30%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막 이러고 각각의 지금 우리 지역에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지자체 간접 지원 정책의 벤치마킹과 또 만 45세까지 지원한 거제형 조선업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5세 이상의 오히려 75세 노인들도 많습니다. 사실 조선업에 그 정도로 노령화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령 확대도 검토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강주형 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지역 언론이나 기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노사 민간 전체가 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제는 이게 사실 요거 때문에 저도 지금 지금 대우조선의 지회장님이나 지회에 있는 그 노조를 하시는 분들, 민노총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삼성에 있는 위원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조선 산업이 지금 약 한 75%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그 강주형 일자리하고 우리 거제의 일자리가 조금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노사 대립 관계가 너무 이제 격렬하다 보니까 이게 노사가 합의가 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를 행정에서 어떤 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이태열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좀 더 우리 거제시에서 행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분들과 노사관까지 다 민간까지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사실은 떠났던 우리 그 조선 인력들을 다시 뭐 우리 거제로 피드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거제에 지금 조선의 숙련공들이 많이 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네. 그 퇴직자들을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해서 우리 지금 거제의 조선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파업할 때도 그 조선업 이슈에 시장님이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만 보인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한간에는 서울준 의원님이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투잡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그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다시피 노동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올 때 제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지사님이 또 두 번 오셨을 때도 제가 직접 수행을 했고요.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번에 했는 이제 하노이라 하죠, 일명 그렇게 하는데요. 요 사태에 대해서는요, 정치권에서 이게 관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51일간 더 간 겁니다. 저 판단했을 때는. 거제 시장의 자리는 아까 말했던 경영인의 자리입니다. 정말서 거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거제 시민들이 가장 빨리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그 시기에는 잘 알다시피 아주 쪽에는요, 장사가 거의 안 됐습니다. 아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 조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어떻게든 그분들을 잘 이렇게 노사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해가 하는 거지. 꼭 그게 언론에 나서 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제시장은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정해진 시간이 한정돼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